자,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1인 큰 직육면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오른쪽 귀퉁이에 일씩 잘라냈죠. 그림 2의 겉넓이가 236이고, 모서리 길이의 총합은 82일 때, 그림 1의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 그림 1에 직육면체의 대각선이 기준이었을 테니까, 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그냥 ABC로 잡을게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를 ABC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대각선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임을 설명해야 돼요? 이건 됐어요? 네. 자, 그럼 얘를 구하려면, 맞죠? 글씨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A제곱, B제곱, C제곱. 똑같은 거 아니야? 두 번 써? 네. 이상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구하려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공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E, AB, BC, CA. 이걸 떠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A제곱, B제곱, C제곱은 이제 얘랑 관련된 건데 이거 구하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 문제를 찾아내려면 이거랑 이거를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A, B,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은 뭐랑 관련되어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거기에 4배를 하게 되면 이게 모서리 길이의 합이 나타나죠.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니까. 그 다음은 EAB, EBC, ECA 이거 자체 이만큼. 이거는 저 최초에 있는 그림 1의 겉넓이의 합과 같네요. 그럼 여기는 이 그림 2에 대한 조건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림 2를 볼 때도 겉넓이의 합과 모서리 길이의 합 위주로 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그림이 요만큼이 실제로는 요런만큼의 정육면체가 이렇게 하나 껴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여기는 원래 없었던 모양이잖아. 그럼 여기는 도형에서 이쪽에서는 없었던 겉넓이와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겉넓이와 여기 이렇게 딱 판에서 생긴 겉넓이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차이가 여기서는 없는 거죠.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만큼 윗뚜껑이잖아요. 윗뚜껑의 넓이가 여기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1번과 2번 보면 1번에선 이 윗뚜껑의 넓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2번에는 윗뚜껑 넓이가 없잖아. 그럼 1번 넓이에서 요 윗뚜껑만큼 넓이를 빼려고 했는데 뺄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빠져나간 넓이만큼 어디가 채워졌죠? 여기가 채워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빠진 넓이가 빠지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윗뚜껑 말고 앞뚜껑 있죠? 앞뚜껑. 앞뚜껑도 빠져나갔죠? 이만큼이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빠져나간 게 어디 있냐면 다시 여기 있어요. 안 빼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림상 여기 오른쪽 넓이 있잖아요. 오른쪽 넓이도 원래는 여기 있었던 넓이잖아요. 이게 이만큼 있었던 건데 없어졌죠. 근데 상관없어요. 이 없어진 부분은 위는 밑에 게 채웠고 앞에 거는 뒤게 채웠고 오른쪽에 있던 거는 얘가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빠진 부분이 여기 원래는 이 도형에는 이 내부에 있는 넓이가 없었잖아요. 겉넓이에는. 근데 여기 없었던 게 여기 채워졌고 있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서로 흔히 말하는 쌤쌤이 된 거예요. 너랑 나랑 나눠 가진 느낌. 결론은 겉넓이의 합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림 1과 그림 2의 겉넓이의 합은 그림 1과 그림 2의 겉넓이의 합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근데 이제 모서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서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원래 이 좀 전에 그렸던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모서리를 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 모서리는 원래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이 모서리도 원래 있었던 거죠. 이 모서리도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추가된 게 몇 개인지만 보면 되잖아. 분명히 더 모서리가 더 생겼죠. 더 추가된 게 몇 개인지만 모르는데 추가된 거는 여기 있던 이 모서리는 여기 있으니까 이건 쌤쌤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원래는 요만큼 지금 여기서는 이 점선만큼의 모서리가 지금 없잖아. 원래는 있었는데 없으니까 이 없는 거는 여기서 대체했다고 보니까 색깔로 구분할게요. 여기 있었던 거는 1이 간 거예요. 여기 있었던 거는 1이 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었던 거는 1이 간 거죠. 그럼 추가된 것만 먼저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가 추가됐는지? 추가된 거는 여기 없던 거 생겼죠. 죄송해요. 여기는 있던 길로 넘어갔으니까 점선을 빼고 점선이 아는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원래 없었던 모서리들인 거예요. 약간 헷갈리는데 이해됩니까? 총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 있었던 거 3개가 없던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이 점선으로 있던 3개가 이쪽에 있는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뺀 만큼 생겼으니까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없던 선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본다면 이거 없었던 게 여기 생겨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없었던 게 생겨 있고 이거 없었던 게 생겨 있고 이거 없었던 거 생겨 있고 이거 없었던 것, 이거 없었던 것 이렇게 추가됐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여기 있던 게 절로, 이쪽 있던 게 저쪽으로, 이쪽 있던 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여기만 추가로 이게 몇 개냐면 총 6개라는 얘기죠. 이해될까요? 1만큼이 6개가 여기는 더 많은 거예요. 이쪽보다. 그럼 이쪽에 있는 모서리의 총합은 여기 있는 모서리의 총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는 A, B, C를 다 더한 상태에서 1이 몇 개 추가? 6개 추가. 여기에 4배. 거기에 6개 추가. 6만큼 길이 추가. 그러면 모서리 길이의 총합이 나오는데 그 모서리 길이는 82. 그럼 넘어가면 76이 남죠? 되면? 그럼 4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9? 맞나요? 76? 49, 36? 네. 이렇게 되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실제로 19인 거고 EAB, EBC, EC의 총합은 여기 건널비의 총합인 236. 근데 이 건널비와 236. 이 건널비와 그림 1의 건널비는 같으니까 여기 건널비가 236이면 여기 건널비도 236이다.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19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한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36 플러스 236 얘가 넘어가서 19의 제곱에서 236을 빼면 이제 이 길이가 나오겠죠. 그 길이에 루트를 씌우면 이쪽에 이제 대각선 길이가 나온다.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겠나요? 저번에 아마 저번 주에 선생님이 지금 풀었던 문제랑 이 문제를 가볍게 이렇게 얘기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런 문제는 그냥 풀면 어려워요. 그냥 치환을 하는 게 좋아요. 뭐라고 치환하냐면, A, B를 그냥 라지 A, 뭐 X 이런 걸로 해도 돼요. B, C를 라지 B, C, A를 라지 C, 이렇게 둬봅시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해보면, 요 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걸 우리 아는 대로 풀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AB, BC, CA 이렇게 되죠. AB, BC, CA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여기서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 세 개를 더하겠다는 뜻이니까 AB, BC, CA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 값은 알고 있네요. 2. 그 다음 필요한 거는 이거죠. AB, BC, CA. AB, BC, CA.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B가 2번, 얘랑 얘랑 곱하면 C가 2번, 얘랑 얘랑 곱하면 A가 2번. 그러니까 A가 2번 BC, B가 2번, C가 2번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거 겹치잖아요. A, B, C를 모두 다 가졌기 때문에 A, B, C를 빼내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 남아요. 괜찮죠? 그 A, B, C는 마이너스 2,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마이너스 8.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AB, BC, CA는 마이너스 8. 그러면 2, 8, 16, 20. 따라서 여기의 값 A제곱, 아이고, A제곱, B제곱, B제곱, 왜 이래?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 값은 20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책에서 말하는 Q값인 거죠. 그럼 P 값은 뭐냐면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집어넣으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우리가 아는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2 AB, BC, CA. 집어넣어 볼까요? A 플러스 B 16. 이거는 2였죠? 12. 이게 P값. 그래서 P 플러스 Q값. 그러면 32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필요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거는 뭐 당연히 아는 공식이니까. 앞으로 저런 거 보면 치환해서 저렇게 뭐 라지 A, 라지 B, 라지 C 쓰고 이제 치환해서 적당히 이제 문제에 맞게 식을 다시 한번 써주고 필요한 식을 다시 골라서 이렇게 배열해 보면 우리가 알만한 식이 나타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상 XY, 자연수 XY랍니다. XY가 자연수. 근데 X와 Y의 제곱의 합은 A, 가를 분석해 보면 X와 Y의 제곱한 다음에 합치면 A가 되고, 나를 해보면 X, Y의 세제곱의 합, X 세제곱, Y 세제곱, 걔는 X 플러스 Y의 B배 라고 되어 있어요. 곱셈공식 약간 변형 써야 되죠?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라고 곱셈공식 변형이 써져요. 그 다음에 B, X 플러스 Y 인데 X와 Y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X 플러스 Y는 양수죠. 그럼 이건 양변을 X 플러스 Y로 나눠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하나 없어지고 X 플러스 Y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3XY. 얘는 B.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이거 써먹어야 되는데, A와 B를 빼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해볼까요? A 빼기 B. 16. A는 이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B는 이거예요. 이걸 빼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제곱. 이걸 빼게 되면 플러스 3XY. 그게 16. 분배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XY는 16.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XY가 16. 그 다음부터는 짜 맞추는 거예요. XY 자연수잖아요. 두 자연수를 곱해 16이 되는 거니까 16의 약수 1, 16, 2, 8, 4, 4 그 다음 8, 2, 16, 1 됐나요? 몇 개죠? 5개. 순서상 계수는 XY가 자연수니까 이거 말고는 없겠죠. 네, 5개가 됩니다. 세 실수 XY, Z의 실수입니다. 이번엔 자연수가 아니고. 근데 저 중에 하나는 3이고, 그 다음 저게 성립하고.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가를 잘했어야 돼. 그럼 가는 어떻게 봤어야 되냐면, 저 셋 중에 하나가 만약 3이라면, 얘가 3이라면, 그럼 x-3은
0. 그러면 x가 3이니까. 만약에 y가 3이라면 y-3은 0. 2z가 3이라면 2z-3은 0. 근데 셋 중에 누가 0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셋 중에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최소한 한 개는 0이라는 뜻은 쟤네를 다 곱하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세 개를 곱해서 0 된다는 뜻은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3이거나 y가 3이거나 2z가 3이거나. 이제 남은 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걸 풀어줘야 될 것 같죠? 근데 이거 풀 때, 이거 전개할 때, 이걸 막 전개하기는 너무 귀찮고, 또 하나씩 하기에는, 하나씩 하면 귀찮고, 그냥 막 전개하기에는 또 잘못되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준을 잡아야 되죠. 기준은 문자가 있는 거,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 거, 문자가 있는 걸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문자가 제일 많이 곱해진다면, 여기 세 개 가로에서 모두 다 문자를 뽑는 케이스죠. 그럼 이게 세 개를 곱하면 2x, y, z. 이게 문자가 제일 많을 때예요. 다음 문자가 가로마다 3개가 제일 많을 때고, 그럼 가로마다 2개. 가로 2개에서는 문자, 가로 하나는 마이너스 3을 뽑는 케이스인데, 그러려면 얘랑 곱한 값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x, y가 되고, 얘랑 곱한 값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y, z가 되고, 얘랑 곱한 값 2xz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zx. 그럼 문자 2개일 때, 이번에 문자 하나일 때, 얘 하나, 그 다음 숫자 2개.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9잖아요. 9에 계속 이렇게 문자 한 개씩만 곱해진다는 뜻은 플러스 9x, 플러스 9y, 플러스 18z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남은 거는 상수항만 모두 다 곱하는 게 문자 없이 다 곱하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나를 봐야 되거든. 나와 얘의 연관성. 나와 얘의 연관성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2xyz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6yz 마이너스 6zx 플러스 여기를 잘 보세요. 이게 3 x 플러스 y 플러스 2z의 얘가 몇 배인 거죠? 이게 3배 돼 있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 이게 있으니까. 3x 더하기 y 더하기 2z가 있거든요. 저기 3배니까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저거. xy, 2yz, 2zx를 집어넣으면 정확히 얘랑이 없어져요. 똑같은 항인데 반대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남은 건 2xyz의 값은 27. 따라서 10xyz는 여기 2xyz에 얼마를 곱한 거죠? 5를 곱한 거죠. 저기도 5 곱하면 135. 자, 이렇게 된, 이게 원풀이에요. 이게 원풀이나, 이런 풀이도 잠깐. 이건 앞으로, 이거 선생님 설명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 네가 모의고사, 고등학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적 실력이 뛰어나서, 저렇게 논리적으로 식을 만들고 푸는 것도 풀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안 되면, 특히 논리적 생각이 안 나거나 낮다더라도 더 빠르거나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은 흔히 말하는 약간 센스, 일반적 요령이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논리적으로 막 풀면 꽤 긴 풀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되는데? 크게 문제 없지 않나?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멋지게 풀진 않았지만, 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실수 XYZ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죠. 그 얘기는 어느 거 중에 하나를 3을 잡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3인 거니까. 만약에 생각해봐. X, Y, Z 중에 X는 3이면 안 돼. Y는 3이면 안 돼. EZ만 3이었어야 돼. 그럼 이런 문장은 잘 안 써주죠. 적어도, 왜냐면 EZ만 3이지 나머지는 3이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적어도 하나는 3이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어떤 거에다가도 3을 둬도 상관없다는 뜻은, 예를 들어 x가 그러면 3이라고 둬도 문제에 별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뜻 중에 x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x에 3을 줘보는 거예요. 그 밑에는 나를 보세요. 3 곱하기 3 플러스 y 플러스 2z는 3y 플러스 2yz 플러스 6z 이렇게 되죠. 9 플러스 3y 플러스 6z는 3y 플러스 2yz 플러스 6z가 돼서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이 지워져요. 그럼 이 yz는 9가 되므로 yz의 값은 2분의 9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10xyz는 10 곱하기 x가 3이라고 뒀고 yz는 2분의 9가 나왔으므로 약분하면 5가 남고 이걸 다 곱하면 135가 돼요. 이렇게 풀어도 이게 약간 이제 요령인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아까처럼 멋지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x 말고 y다 3 집어넣으면요 다 똑같이 나와요. 풀이가 살짝 문제의 배열이 들을 뿐이지 답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셋 중에 하나면 어쨌든 3 잡아도 되는 거잖아. 어쨌든 아무거나 3 잡아도 이 식이 성립하니까 적어도나 말 썼겠지. 적어도라는 뜻은 셋 중에 아무거나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고 아무거나 3 잡아도 이 밑에는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은 집어넣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풀면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거죠. 이런 것 하나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굳이 이거를 왜 너한테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하냐면 오해하지 말고 단점이라는 게 아니고 너의 장점인데 그 장점 중에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장점이 뭐냐면 이 풀이가 너무 고지식할 때가 많아. 너무 풀이가 일괄적이고 너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순간 응용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변화에 대해서 약간 네가 두려움을 느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요령 같은 게 흔히 말하는 변화거든. 네가 한 단계 좀 업되려면 실력을 키우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경직된 사고에 좀 벗어나야 돼요. 너무 틀에 매여 있는 혹은 공식에 개념에 딱 거기에 맞춰질 때만 그리고 비슷한 문제 계속 풀었던 그 유형에서만 풀지 그 유형을 막 비틀어 놓으면 순간 막 당황하는 게 네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에이 뭐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지 안 되면 뭐 숫자 때려 넣어보고 약간 생각을 꼭 너무 이게 여기에 관련된 어떤 수학적 식이 필요할 텐데 내가 저게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셋 중에 하나는 3이라는 거 아닌가? 그냥 때려 맞춰보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좀 때려 맞춰보는. 그런 거를 네가 조금만 장착한다는 뜻은 요령을 습득하기보다는 문제가 다 다른데 어떻게 매번 요령을 습득을 해요. 뭐 요령도 그러면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네 마음가짐에서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풀이만 요구하지 말고 가끔은 좀 편하게 약간 흔히 말하는 잔머리를 굴린다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 보는 게 네가 그런 걸 또 잘못 설명하면 친구들이 오히려 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원래 잔머리를 잘 그리는 애야. 근데 그런 애들한테 잔머리를 더 그리려고 하면 얘네는 개념을 공부나 원리적인 내용보다는 자꾸 잔머리만 그리려고 하거든. 근데 너는 반대로 너무 잔머리를 안 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풀이를 봐두는 것도 한편적으로는 저렇게도 저런 방식으로 이게 너무 수학적으로 딱 들어맞는 것 같이 멋진 풀이는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별 문제 없고 약간의 어떤 요령이나 센스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런 것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방향성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저런 걸 고려하다 보면 한 방에 열리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열려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정석적 풀이도 잘하고 약간 풀이 시간을 줄이거나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3차로 나누었는데 다시 2차로 나눌 때 남는 나머지 그래서 뭐 이렇게 공식화해서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그 유형이 약간 패턴화가 되는 문제인데 그 패턴화를 까먹다 보니까 매번 푸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익혀봅시다. 문제에서는 이 관계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3차로 나눴으니 2차에 나머진 얘가 나왔다 라고 이제 봤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식을 똑같은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요. 여기서 a 값을 구하려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건 항등식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p-1의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p-1의 값은 모르겠죠? 문자로 나올 뿐이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하기 좀 힘들고 일단 식을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써보기나 합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 프라임 x가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남아요. x 플러스 p. 2차로 나눴으니까. 이제 풀어보는데 요거를 살짝 옆에다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아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강조를 찢어줘요. x 플러스 1의 제곱만 필요하니까 쓰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 qx를 이렇게 분리해주고 얘는 썼죠. 이렇게. 그럼 언뜻 보기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보이고 얘도 x 플러스 1의 제곱이 보이니 아 q 프라임 x가 이 식에서는 얘인가 봐. 아니에요. 아닌 이유가 q 프라임 x 뒤에는 몇 차가 붙어 있죠? 1차가. 근데 여기는 몇 차가 붙어 있어요? 똑같이 쓸 수가 없죠. 차수가 틀리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기 맞춰야 되는 거니까. 아, 여기가 이 전체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최대한 묶고 더 이상 묶이지 않은 나머지를 바깥으로 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 있는 이 2차식 안에도 x 플러스 1의 제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형태가 있을 테니까. 그럼 방식은 직접 나눗셈, 잘 모르겠으니까 직접 나눗셈 해보는 게 더 나아요. 이럴 때는. 괜히 머리 굴리지 말고 이럴 때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눈 거죠. 그럼 2차, 얘도 2차 앞에 있는 개수 맞추면 돼요. 3.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위에 4를 빼게 되면 a-6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 3차식은 자, 이 2차 다항식을 얘로 나누면 목과 곱해주죠? 몫은 3이에요. 그 나머지가 덧셈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나머지 a-6, x-1 이렇게 되죠. 그 다시 묶어줘요. 여기도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고 얘도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다 묶어주면 얘는 x 플러스 1 qx에 여기 3이 이렇게 되고 뒤에 이제 묶이지 않는 a-6 x-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보니까 얘랑이 이제 꼴이 완벽히 일치하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곱으로 묶여있는 목, 뒤에는 나머지는 얘도 1차, 얘도 1차. 이제 서로 같은 형태가 된 거예요. 따라서 얘랑 서로 같은 거니까 a-6은 1이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됨에 따라 a 값은 7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2. 그 둘을 더하면 정답은 5 이렇게 됩니다. 기억나요? 이 풀이? 안 나오는구나. 이해는 됩니까? 좀 연습해야 돼요, 이거. 자, 이제 설명하다가 길었죠? 설명하다 길었으니까 이제 요약만 해봅시다. 앞으로 할 때는 이제 패턴화 시키는 거예요. x 플러스 1에,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매번 이렇게 우리가 질질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근데 이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뒤에 남는 나머지가 얼마였다고요? 이거였다고요. 뒤에 남는 나머지가 x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몫은 뭐냐? q 프라임 x라고 합시다. 그냥 대충 잡아요. 그러면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나머지는 실제로 이제 빨리 풀이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여기는 2창 나누었던 식 x 플러스 1의 세제곱과 뭘 곱해야 얘가 나오냐면 3 곱해야 되죠. 그렇죠? 그 뒤에는 나머지는 이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px를 이렇게 이 나머지인 2차를 2차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인데 그 1차 이하의 나머지가 결국은 얘랑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가. 이게 따라 붙는 거예요. x 플러스 b. 그래서 분배해주죠.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 플러스 7x 상수항 플러스 3 플러스 b 3 플러스 b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7이 되고 3 플러스 B가 1인 거니까 잠깐만.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 둘을 더하게 되면 5. 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제 패턴 다시 패턴화. 이런 문제 나오면 썼고 목 썼고 나머지 썼고. 근데 뒤에 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은 위랑 다를 거고 나머지는 x 플러스 b이고. 그러면 이 식을 빠르게 x 플러스 1의 제곱과 차수 맞추고 개수 맞춰야 되니까 3 쓰고 뒤에 남은 나머지가 뭐가 붙을 텐데 그 나머지는 x 플러스 1의 제곱인 2차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를 갖다 붙이면 얘랑이 일치한다. 그러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어요.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가로 세로 길이가 적게 되는 직사각형 내부에 한 변 길이 n 플러스 1짜리인 정사각형을 겹치하게 붙여요. 최대 몇 개를 놓을 수 있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최대 공약수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안에 내가 한 변 길이가 요만큼짜리인 이렇게 한 변이 n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갖다 붙였죠. 근데 문제는 완벽히 메꿔졌단 말은 없지만 최대 몇 개로 채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딱 들어맞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딱 들어맞게. 이거 왜 이래? 이 정사각형이 왜 이래? 좀 편하게 가자. 얘야? 얘야. 어떤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딱 들어맞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가로니까 맞을 테고 세로가 이게 또닥또닥또닥 이렇게 따닥 붙이고 또 하나 또 붙이고 따닥따닥 붙였는데 이게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최대 몇 개 남습니까? 라는 뜻은 여기는 가로 길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를 뭘로 나누면 n 플러스 1로 나누면 결국은 몫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몫이 얼마냐 따라서 이게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만큼 남았다는 뜻이니까 별로 나머지 중요하지 않고 몫만. 그럼 직접 나누면 되겠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를 n 플러스 1로 나누면 n이 되고 n제곱 플러스 n이 되고 2n 플러스 5가 남고 다시 여기 2를 붙여야 되겠죠. 2n 플러스 2가 되고 빼면 3 남고 그럼 총 여기까지 몇 개 들어가냐면 요거 n 플러스 2개의 정사각형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한 3 정도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n 값이 4 이상이기 때문에 이 한 변 길이는 4 이상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3이 분명히 남을 수가 있는 거죠. 한 변 길이가 4니까 한 변 길이 4 이상이니까 4나 5나 6이 되면 나머지 충분히 3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쪽도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을 n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 n 잡고 n제곱 플러스 n이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 다시 계산 잘한 거 맞죠? n제곱 플러스 n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이번에 반대로 초과됐다는 얘기예요. 그치?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더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이런 나머지가 안 남게 만들려면 얘보다 개수가 하나 적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로 잡으면 안 되고 얼마로 잡아야 되죠? 마이너스 3으로. 이쪽에는 n-3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n-3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은 이렇게 마이너스 3을 분배하면 여기 남은 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
위에 4를 빼게 되면 n이 되죠. n이 남잖아요. 그리고 나눈 게 n 플러스 1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으니까 당연히 이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숫자니까. 이게 만약 문자면 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야 되는데 이게 숫자인 거죠, 사실은 숫자. 예를 들어 얘가 5였어. 그럼 얘는 나머지 4. 그럼 나눈 게 5인데 나머지가 4.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n-3개. 그럼 최대 개수는 n 플러스 fn이라는 정사각의 총 개수는 n 플러스 2에다가 n-3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n에 1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13 집어넣으면 15 곱하기 10. 14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11. 네. 얘네 둘을 더하면 이제 정답.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반지름이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를 풀려면 미지수를 먼저 잘 잡아줘야 되는데 pH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pH는 여기입니다. pi는 여기예요. 내가 그럼 이 길이를 a라 부르고 이 길이를 b라 본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얘기죠.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4,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4예요. 근데 이게 4면,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얘도 4 아닐까요?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4가 된다. 실제는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다. 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이라는 조건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안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파이예요. 4분의 파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r제곱 파이. 그게 4분의 1 파이. 파이 지워지면 반지름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1이죠. 여기 반지름이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에요. 중2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원이 있고 그 바깥에 둘러싸는 삼각형이 있고 그럼 이게 내접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 내접원의 반지름 r을 포함하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내접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 합 기억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 공식은 대학교 갈 때까지 필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두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2분의 1 곱하기 AB. 그러면 이게 수직이라 밑변 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되지만 이거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 합. 자리가 왜 이 모양이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지워지고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2AB가 되죠. 뭔가 이런 거 보면 같이 연립하고 싶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합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걔가 16 이렇게 두 개 연립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 2AB 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 2AB의 음수부터 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0? 됐나요? 그럼 A 플러스 B를 간단히 치환한다고 보세요. A 플러스 B를 T라고 넣읍시다.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0은 0 따라서 T값 A 플러스 B 값은 이게 T값을 구해보면 5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근데 A와 B는 변의 길이라 더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얘는 아니고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닐까요? A 플러스 B가 5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AB의 값은 2분의 9. 다 됐어요. 진짜 다 됐어요.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여기다 쓸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곱셈 변형이죠. 그럼 a 플러스 b 여기 5의 세제곱 125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곱하기 ab 2분의 9 곱하기 a 플러스 b 5 됐죠? 그럼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2분의 얼마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2분의 250 빼기 2분의 135인가요? 그렇죠? 130. 답은 2분의 1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 선분 AO, 선분 BO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1,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여기 안 그려져 있는데 PQ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있다. PQ 이런 거죠. 대충 그릴게요. 이런 걸 말해요.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S2. 그럼 S2-S1이 4파이고 AB 길이가 8일 때 AO-BO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AO-BO 이렇게. 그죠? 네. 자, 이제 합시다. 어쨌든 원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각 원의 반지름 필요하니까 이쪽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이쪽 원의 반지름을 B라고 합시다. 그럼 S1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전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A 플러스 B죠. 여기 A 2개, B 2개니까 반지름은 A 하나, B 하나. 그럼 전체 원의 넓이 S1 값 계산하는 거예요. S1은 전체 원의 넓이 A 플러스 B 반지름의 제곱 파이 빼기 이쪽 원 A 제곱 파이 빼기 이쪽 원 B 제곱 파이. 그럼 정리하면 여기 A 제곱 지워지고 B 제곱 지워지면서 2AB 파이 이렇게 남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그 원의 너비를 S1이라고 불렀고 이제 S2 계산해야 되는데 S2는 여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그럼 이 원도 이만큼 지름하는 원이라면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이 반지름 길이는 AB랑은 별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C라고 둘게요. C. 그럼 S2의 넓이는 C제곱 파이 이렇게 되죠. 또 얘네들을 모아봤더니 S2-S1은 4파이라는 개념은 C제곱 마이너스 2AB가 4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파이는 약분시키면 이렇게 ABC에 대한 관계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문제 풀기가 좀 불편하죠. 총 하나 더 있어요. AB 이게 B죠? 미안해요. 네. AO 여기 B였어요. AO 빼기 BO니까 여기는 책에서 원하는 답은 2A 빼기 2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2가로 A 빼기 B 값을 찾아라는 얘기겠죠? 네. 근데 저기 AB 합이 8. 그럼 2AB 더하기 A 2개, B 2개 더해서 8이 된 거니까 A 하나, B 하나 합치면 4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식이 하나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식은 2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3개나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더는 이런 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걸 받냐 못 받냐의 차이점인데 이렇게 이어요. 그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모은 원조각은 90도가 되고 이게 중2 때 닮음할 때 우리가 이거 배운 적 있었거든요. 수직에서 아래로 내리면 왼쪽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 다음에 숫자 공식.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까지 총 5개 공식을 저 직각삼각형 보면 우리가 5개 공식을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수직을 내릴 때 지금에서 필요한 거는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가운데 제곱 C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죠. 근데 왼쪽은 2A고 오른쪽은 2B니까 4A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C제곱이 4AB니까 이걸 여기다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 4AB에서 2AB를 빼면 2AB가 남고 그 2AB 값이 4니까 AB 값은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얘랑
얘 또는 얘를 통해서 이거 찾는 거예요. 곱셈 공식 변형이죠. 뒤에 마이너스 4ab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a 플러스 b가 4고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ab가 2니까 2, 4, 8 이렇게 돼요. 따라서 a 마이너스 b 값은 2 루트 2.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거든요. a 5, 2a가 2b보다 크다는 뜻은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a에서 b를 뺀 값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중에 양수값인 2루트 2를 취한다라는 거죠. 자, 3차 다항식 fx가 있고 가가 f-1이 마이너스 27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x를 2로 나눈 값이 저거라고 되죠. 그러면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x 얘는 여기다 2를 곱하면 6x 제곱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f-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f1 여기는 f-1이 되죠. f-1이 마이너스 27이었으니까 플러스 27이 되고 이걸 넘기게 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6 마이너스 12 플러스 8 얼마죠? 2인가요? 2에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돼요. 그럼 또 단 거 f1의 값을 알았으니까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어봐요. 그럼 이번엔 f3의 값은 f3은 f1 마이너스 25 그러면 f3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 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죠? 뭐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잘못한 것 같다. 너무 대충 계산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죠? 똑바로 합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1 마이너스 f-1은 6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1이 마이너스 27 그럼 플러스 27이 한 번 더 쓰자. 네. f1의 값은 이거 넘어가서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26 27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에다가 이번에는 1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그럼 f3 마이너스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12 플러스 8 f3은 이거 계산하면 2였고 그죠? 플러스 1 넘어가면 1 이렇게 남네요. 괜찮아요? 자, 이런 조건 그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걸 찾아야 되겠죠. fx를 인수분해 되죠? x-1, x-3으로 나누면 뭐 qx가 되고 뒤에 나머지 뭐 붙어요? ax 플러스 b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2차로 나누었으니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근데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려면 뭐를 찾았어야 되죠? f1과 f3을 찾았어야 되죠.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싹 없어지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값 a 플러스 b. f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싹 없어지고 3a 플러스 b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네들이 뭐 하시면 되죠? 연립해서 풀면 ab 값이 나오고 그게 나머지예요. 네. 이거 아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는 qx를 안 쓰고 이걸 이렇게 써도 되겠죠. 3차 다항식이니까 뭐 kx 플러스 m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써야 될 때는 이 몫이 강제적으로 필요할 때. 근데 지금 문제는 몫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만 알면 되고 몫은 어떤 게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얘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또 여기서 만들어낸 조건상 보면 f1과 f3의 값을 얘가 0 만들어주는 값이기 때문에 몫은 결과적으로 생략되고 지워질 거라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의미 있는 게 있죠. 아까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건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융일 때는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규정해 줄 수는 없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몫이 먼저 규정했었어야 되거나 아니면 꼭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몫을 내가 풀어놓고 이렇게 전개해서 좌우를 비교하는 문제 있죠. 여기 3차식이 나와 있어. 근데 이걸
귀찮지만 전개하다 보면 난 나올 것 같아. 뭐 그럴 때는 몫을 규정해 준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문제 구조상 뭐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실은 이거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쭉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쭉 가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생각해봐. 이거를 이렇게 나왔고 같다고 칩시다. 미지수가 4개잖아. 이상할 거거든. A, B, C, D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저 3차 다항식 구하려면. 그리고 이 3차 다항식 다 구해놓고 이걸 나누어서 나머지만 더 이상은 이걸 A, B, C를 찾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럼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쓸데없이 많은 노가다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뭐 이걸 집어넣어서 A, B, C에 대한 연립식을 푸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조건식을 잘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다고 또 생각하면 문제 풀 때 이건 경험적인 측면인데 뭐 선생님도 이걸 네가 이 문제를 질문할 거라 생각해서 미리 문제를 풀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보자마자 쭉 가는 거는 보면서 생각할 때 판단력이 좀 빨라지는 거는 경험의 차이인 거죠. 이거를 미수 너무 많은데? 이걸 언제 단어 언제 계산하지? 라고 뭐 이렇게 확 지나가면 그럼 나를 잘 분석해야 되나 본데? 양변에 이걸 두고 푸는 것보다는 양변에 1을 곱하는 게 나으니까 가볍게 써놓고 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이제 와서? 여기다 x 플러스 2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ABC를 다 분배해서 다시 fx를 또 빼내고 그건 너무 생노가다잖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가를 써먹기 위해서 일단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어떤 f에 대한 관계식이 얘 말고도 다른 어떤 f 얼마라는 값들이 나오도록 근데 고민할 게 없잖아요. f-1의 값을 찾으려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f1의 값을 알게 되고 그럼 f1의 값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3의 값을 알게 되는데 왜 굳이 1, 3이었는지는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문제를 짜맞춰 놓은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